자, 이제 오늘의 핵심, 요 내용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번, 2번 내용 배운 거죠. 3번 세계의 다양한 기후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세계 주요 기후 6개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고산기후.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기후들을 구분을 하는 것이며 각각의 기후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고요. 정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열대기후부터 출발을 하는데 일단 기후를 구분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기후의 요소 중에 기온,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리느냐, 강수량.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기후들은 대부분 구분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 하면 일단, 더운 기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어디에 열대기후가 주로 분포를 하냐면, 어디에 분포를 하겠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데는 계속 선생님이 세뇌시키고 있잖아. 적도 근처 지역이잖아요. 적도 부근, 적도 근처. 그러니까 좀 적도 근처의 위도가 낮은 곳 여기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대충 느끼기에 많이 덥다. 그러면 열대기후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확한 구분 기준이 있어요. 열대기후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잘 봐. 1년은 12달이잖아. 어딜 가도 다 12달이잖아. 그 중에서 기온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나마 12달 중에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추운 달인데 평균 기온이 영상 18도씨보다 더 높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럼 거기는 열대기후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18도씨가 어느 정도의 기온인지 좀 느낌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계절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18도에서 한 20도 사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너무 찌고 더운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 춥지도 않아. 반팔은 아니지만 얇은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전혀 추위를 못 느끼고 또 반대로 더위를 못 느끼는 그 정도가 18도거든요. 얘네들은 추워봤자 18도씨보다 기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대기후로 구분돼.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 조금 이제 비가 1년 내내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열대기후이면서 강수량이 많은 곳은요. 나무가 자라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죠. 더운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뭐가 형성돼? 밀림이 형성됩니다. 자, 밀림하면 우리 친구들 뭐 생각나요? 아마존 밀림 생각나죠? 남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브라질을 관통하는 아마존강. 아마존강 주변에는요. 아직도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마존 밀림이 이곳이에요. 열대기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건조기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너무 건조해. 피부가 쩍쩍 갈라질 것 같아. 이게 건조기후잖아요. 어디에서 건조기후가 나타나냐면 앞에서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냐면은 남회기선이 있고 북회기선이 있어 라는 얘기 했었어. 자세히는 알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남북회기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남회기선은 남위 23.5도 근처, 북회기선은 북위 23.5도 근처. 여기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나 적도 근처에 비를 다 뿌리고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 세계적인 사막도 이 근처에 가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근처가 건조기후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건조기후는 뭘로 구분하나요? 얘네들은 기온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강수량으로 구분해. 건조기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내린 총 눈이나 비의 양이 얼마보다 적어야 되냐면 500mm 미만이어야 해요. 1년 다 더했을 때 500mm 미만. 진짜 적은 거죠. 왜? 우리나라 한여름에 비 진짜 많이 오지. 어느 날 뉴스가 나왔어요.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폭우 쏟아졌다 그러면 하루에만 비가 200mm 와요. 그러면 한 3일 더 하면 600mm죠. 얘네들은 1년 내리는 거 다 더해도 500mm가 안 돼요. 진짜 건조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에서 내리는 양 강수량은 얼마 안 되는데 해가 뜨겁게 내리쬐니까 거의 다 증발돼 버려. 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식물도 물이 필요한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춥진 않다 하더라도 비가 너무 안 내리니 강수량이 적으니 뭐가 있을 수 없다. 식생이 거의 분포할 수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선인장 이런 애들 빼면은 거의 식물이 살지 못한다. 그게 건조기후입니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온대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금 등장하는 기후들 중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계적으로 온대기후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위도 중간, 너무 고위도도 아니고 너무 저위도도 아니고 중위도 부근에서 주로 온대기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온대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 추운 달이야. 가장 추운 달인데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돼. 영하 3도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대신 18도까지만. 왜냐하면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 아까 무슨 기후라 그랬어? 열대기후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제일 추운 달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후를 온대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방금 말했잖아. 6개의 기후 중에 사람이 살기 제일 좋다. 비교적 기온이 온화해. 뭐 조금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비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정도로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풍부하고 결정적인 특징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어떻다 비교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게 온대기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구분하기 힘든